어느 날 저녁, 도심의 한 카페에서 벌어졌던 흥미로운 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최신 기기와 혁신적인 사고가 가득한 젊은 과학자 정수현은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재미를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퇴근 후 여유를 즐기기 위해 자주 찾던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에 앉아 진한 에스프레소를 모금 마시면서 그는 최근에 탐독하던 책의 한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였지요. 그는 심리역사학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책에서는 방대한 인류의 미래를 통계적으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과학자로서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려던 그의 갈망과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문득 수연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이론을 오늘날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호기심에 사로잡힌 수연은 카페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누군가는 노트북에 몰두해 있었고 누군가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때 수연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바로 저거야. 이 카페 안에서 심리역사학을 실험해보는 거야. 그는 곧바로 스케치북을 꺼내어 카페 내부의 사람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약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의 행동을 빈틈없이 기록했습니다. 시간대, 주문한 음료, 대화의 주제,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빈도 등 가능한 모든 변수를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수연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모은 것 같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신만의 카페 심리역사학 이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의 가설은 간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전체 카페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를 검증할 재미있는 작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수연은 계산대에 다가가 카페 직원에게 작은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분 후 아이스 라떼 20% 할인을 발표할 것. 수연은 자리로 돌아와 그 결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방송을 통해 할인 소식을 전했을 때 카페의 공기는 확연히 변하는 듯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평소에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수연의 예측은 적중한 것입니다. 개개인의 행동은 무작위로 보였지만 할인이라는 강력한 변수 앞에서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예상한 대로 흘러갔던 것이죠. 그날 밤 수연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심리역사학은 단순히 가상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부할 수 있는 창의적인 도구일지도 몰라.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영감을 가득 안고 다음 실험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아시모프의 심리역사학은 그의 사유와 일상적인 재미를 더하며 수연의 삶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떻게 인류의 집단적 행동이 수학적으로 범주화되고 예측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이론이 그의 일상에도 즐거운 변화를 가져다준 거죠. 이 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 애공자의 철학을 깊이 연구한 철학자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온갖 종류의 고서와 필기구, 그리고 작은 정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는 매일 인에 대한 깊은 묵상에 잠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배움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때때로 주인에게 인생이 충고를 얻기 위해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새로운 가게 주인 철수가 이사왔습니다. 철수는 매우 야심찬 사람이었고 어떻게든 자신의 가게를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매일 가게를 꾸미고 최고의 상품을 진열했지만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고민하던 끝에 배움의 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게가 번창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주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했습니다. 비밀은 인에 있습니다. 인은 사람들 사이의 조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요. 상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존중하게 되는 법입니다. 철수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날 이후로 변화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가게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이름으로 불렀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때때로 이웃 가게 주인들과 작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기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심은 통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가게에 머물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마을에서는 철수의 가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의 가게에 가면 언제나 환대받는 느낌이 들어 철수는 이해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진심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자 철수의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번창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보다 손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철수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상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주 모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그 공원 한가운데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주민들을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철수가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도 이 축제에 초대받았고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수의 변화와 그의 성공은 인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철수는 인의 힘을 통해 자신의 삶과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게 되었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실제 삶에서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공자가 가르친 인의 중요성은 철수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감을 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곧고 착한 삶을 살면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주고 도움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이 노부부가 남긴 따뜻한 발자취를 이야기하며 언젠가는 그들이 선한 본성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책으로 엮고 싶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는데 나무 아래에는 한 젊은이가 무언가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이,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냐? 할아버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마치 산과 악이 싸우고 있는 것만 같아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젊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맹자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다라고. 너도 태어날 때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야. 다만 외부의 요인들이 너의 선한 본성을 가릴 수 있지. 내가 진짜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렴.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혼란은 선한 쪽으로 가려는 내 본성이 어떤 장벽에 부딪혔기 때문일 수도 있어. 이럴 때일수록 내 안의 선함을 믿어보렴. 그리고 그 선함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너에게 맞는 환경과 사람들에게 노출시켜봐. 젊은이는 두 분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하나씩 정비해 나갔고 점차 내면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그는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 안의 선함을 발현시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젊은이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아와 노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두 분을 발견한 그는 달려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스스로의 선한 본성을 발견하고 제 삶을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제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부부는 그저 소박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덕분이 아니란다.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준 것뿐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성선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값진 유산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참나무 아래에 철학자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큰 참나무 아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나 그는 참나무 아래에서 무의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장이 새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팽창 과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었고 이를 위해 마을 곳곳을 재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계획에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커다란 분수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반발했지만 시장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장은 참나무 아래의 철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이 나무가 있던 자리에 분수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도 여기에 석상을 세울까요? 라며 농담 섞인 제안을 했습니다. 참나무 아래의 철학자는 시장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참나무는 이미 그 자리에서 수백 해 동안 사람들에게 쉼터와 아름다움을 제공해왔습니다. 분수도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나무가 주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철학자의 말에 대해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작업은 예정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밤 참나무는 사라지고 분수가 들어섰습니다. 당장은 그 변화가 새로운 것처럼 보였으나 마을 사람들은 점점 참나무가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는 아름답지만 신기함이 지나고 나니 사람들은 그곳에 머물기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는 예전처럼 참나무를 대신하여 남아 있는 작은 나무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며 무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변화를 원하지만 때때로 자연이 주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의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필요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지요. 그는 나지막히 말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를 주도하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변화는 조화로운 자연의 일부로 남겨두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후로도 마을은 여러 변화와 발전을 거쳤지만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변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종종 참나무 아래의 철학자의 말을 찾아 다시 그 철학을 상기하며 그곳에서 작은 모임을 갖고 마음의 평화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결국 참나무 아래의 철학자의 무의의 가르침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것에서 보여준 자연의 깊은 조화와 인간 이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꿔나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